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미증시 마감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PC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오른 가운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나란히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한 주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이번 주도 시장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목요일에 주가에 반영을 했고요. 어제는 양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홀로 사들이면서 0.45% 오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6일 연속 팔자세를 보인 점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무려 8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54%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답답한 시장 속에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전화하실 분들은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 세 가지 꼭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 무려 5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힘들었던 8월 달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9월 달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제 이번 주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큰 이벤트는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이었습니다. 예. 뭐 악재도 사실 아니잖아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좀 조정을 받았던 게 아쉬웠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이번 주 제가 한 주 자세히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이번 주는 이슈가 잭슨홀 미팅 이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큰 이슈였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도 66조 원을 한다 발표를 했는데도 시간에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분명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갖다 붙이면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 1등을 하다가 갑자기 전교 2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도 한 78%대를 기록하다가 이제 한 75%대로 낮아지니까 이게 좀 약간 우려감이 전교 이제 1등 하다가 2등 하니까 이것 봐라 전교 이제 3등, 4등, 5등, 10등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전교 10등 안에만 들어도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적인 조정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퍼 이제 AI 반도체 판매량이 계속 잘 이어지고 있고 블랙렐 그러다 이제 루빈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텐데 이제 블랙렐 같은 경우가 이제 판매량이 원래 3분기에 출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4분기로 좀 지연됐죠. 이제 그 부분에 좀 실망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루빈까지도 아직 뭐 기대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엔비디아 간밤에 이제 다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주식은 이 실적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쪽은 아직 뭐 실적도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래도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은 역시 반도체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반등 주고 그 전에 어제였죠. 엔비디아랑 애플이 오픈 AI에 투자한다. 수조 원 정도 투자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AI 반도체 쪽에 든든한 뭔가 버팀목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엔비디아랑 애플이 이제 MS가 인수한 오픈 AI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AI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을 주는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이 엔비디아, 애플, 이 투자 또 수혜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 앞으로 뭔가 형성이 되면 그쪽도 한번 계속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엔비디아 잭슨홀 미팅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무엇보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뭐 가장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금리나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은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딥페이크 범죄 파장, 이 보안 솔루션 쪽에 강한 흐름이 좀 전개됐죠.
이 보안 업체들은 대부분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랩 말고는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 매출이 뭐 100억대, 200대, 200억대 뭐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마주 관점에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라운시큐어, 모니터랩 이런 기업들 말고 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2천억대 좀 나오는 기업이죠. 이 보안관제 센터도 이번에 오픈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뭐 회장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장내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이 오픈베이스는 이제 MS, 아마존, 그리고 IBM 이런 쪽에 협력회사로 있는 만큼 간밤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역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정도는 한번 중장기 바닥권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주들의 좀 반란이 이뤄졌죠. 이 배터리주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이제 의문이 좀 들죠. 예. 무엇보다 이제 배터리주도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의 이 폭발,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수요가 폭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단기 과일권에서 좀 꺾어지는 순간 어느 정도 이제 주도주 역할을 좀 했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세를 그린다는 건 뭔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느냐 안 뛰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또 투심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대신 2, 3년 정도는 걸리죠. 당장 지금 상용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이제 빨라질 수는 있죠. 거기에 이제 중국의 규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 규제 이런 기대감도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뭐 규제로만으로는 또 성공할 수 없죠. 결국에는 기술력이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또 규제를 한다라고 해도 기술력이 좋으면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자들은 좋은 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중장기는 분명 지금이 바닥권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급등할 때 좀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정말 특징적이었던 이슈들 3가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폭이 굉장히 컸던 만큼 반등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주도주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또 말씀 주셨네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위원님 이제 엔비디아라는 큰 산을 넘은 것 같은데 예. 다음 주 일정 보니까 또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또 답답한 시장이 연출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중요한 건 역시 FMC인 것 같아요. 이제 잭슨홀 미팅도 끝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까지 못 갈까?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좀 이 국내 증시가 좀 뭔가 답답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뻥 뚫어줄 이제 해결사는 누가 될까요? 아마 결국에는 이 금리 정책에 따라서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거든요. 금리 정책에 따라서 역시 환율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FMC의 9월 FMC에서는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포기 관건이죠. 0.25를 하느냐, 0.5를 하느냐. 아마 빅컷 좀 0.5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되면 원화 강세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역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0년도 때나 2017년도 때나 그때 달러가 약세 흐름이 되고 원화 강세 흐름이 전개되면서 급격한 상승 랠리가 우리나라 신흥국 국내 증시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한번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2017년도 때 같은 경우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국내 증시가 2018년도 때 고점을 찍기 전에 급격한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역시 2020년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달러 인덱스가 2020년도 때부터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국내 증시가 급격한 2021년도 때까지 랠리가 한번 나왔었죠. 지금 722선을 하향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분명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1330원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1400원대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30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예전에는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05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 721선 빨간색 기준선을 아래쪽으로 하향 돌파하면서 자꾸 이제 깨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만약에 1320원대 깨지고 1300원대 깨진다. 그럼 국내 증시가 급격한 상승세가 이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도주 관점에 있을 만한 종목이 업종이 뭘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경기가 이제 금리 인하하고 회복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반도체만 못 가? 말이 안 되죠. 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모든 이 다양한 산업에 또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가 전기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반도체는 자동차, 로봇, 뭐 드론, 심지어 TV, 가전제품. 요즘에 이제 AI PC, AI 스마트폰, AI 냉장고, AI 세탁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이제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은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또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하면 역시 은행주들, 증권주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 잘 보시면서 현대차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관련주들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SOS 랩 같은 경우가 라이다 센서 이쪽을 로봇과 자동차에 다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역시 그런 업종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9월 FOMC에서 앞으로 양적 긴축 중단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도 이번 9월 달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실망하기는 이를 것 같아요. 지금 딱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분명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누가 본다라고 해도 이 720선 빨간색 기준선을 지금 비슷한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국내 증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FOMC에서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9월달 FOMC의 금리 인하 정책을 기대하면서 결국에는 AI 반도체를 눈여겨보자. 기승전 반도체였습니다. 추가적으로도 금리 인하 수혜주들도 함께 보자고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주목해볼 섹터는 알겠는데 이미 보유 중인 내 종목은 어떡하지 고민이신 분들 하단에 나오는 참여 방법 꼭 눈여겨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많이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강의 시간입니다. 매출 1조에 도전하는 기업들 분석해 주신다고 하네요.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은 또 어떤 부분을 준비했을까요? 결국엔 주식은 제가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매출 1조 나올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기업들이 결국엔 잭팟이 터진다라는 부분을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배움을 통해서 느꼈었거든요. 매출 1조 도전하는 기업들을 오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지금 한미반도체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한미반도체가 작년도에 어땠죠? 작년도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가 11,150원이었습니다. 그때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그때 샀으면 지금 아직도 11,000원대에서 지금 11만 4,500원까지 올라왔죠. 어마어마한 상승세잖아요. 지금 왜 그때 우리는 캐치를 못했을까요? 매출 1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상승세를 맛보지 못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세와 자사주 매입이 수백억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누군가는 팔았겠지만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23 보고 밀집 국면에서 쭉 상승 랠리가 나오고 고점에서 한번 볼까요? 19만 6천 원대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을까요? 거래량이 예전에 비하면 전무하죠.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러면 최근 들어 기간 조정 받을 때 또 누가 들어왔을까요?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입이 500억 가까이가 들어오고 14만 6천 원대. 그리고 나서 징역까지 수백억을 아들한테 증여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 10만 원대 중반대에서도 아직 최대 주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포 세력들은 아직 상투권이 아니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딱 20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도 5일 동안 자사주 매입이 계속 한 8억, 9억 가까이가 계속 들어옵니다. 아직도 앞으로 자사주 매입을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만큼 이 기업 지금 위치에서는 아직 상투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MLCD가 이제 막 음전환이 축소되고 있죠. 아직 단기적인 관점도 과열권이 아니에요. 단기 과열권은 저렇게 MLCD가 위에서부터 이제 꺾일 때, 이렇게 양전환이 좀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꺾일 때, 그럴 때가 좀 이제 단기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파라볼릭 기조도 이제 위에서 꺾일 때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었잖아요. 예. 많이 좁혀놨죠. 그런데 720선까지 내려간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내년도 매출 1조 전망이 나오는데요. 내년도부터 왜 HBM4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필요한데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공급 기대감이 있고, 이 기업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월 달이었을 거예요. 예. 그때 2023년도 1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언론 보도에 TSMC 맞춤형 장비를 선보이겠다. 그게 이제 미국 대만 쪽의 포럼에서 그 얘기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잠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 주부터 이제 기업 설명회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 이제 2.5D 패키징에 대해서 신규 시장에 진출합니다라는 내용을 갖고 다음 주 미국에 가서 이제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죠. 예. TSMC를 겨냥한 게 아닐까 예상이 되는 거죠. COWS 이쪽은 패키징 TSMC의 고유한 패키징 이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이제 앞으로 모바일용 HBM 쪽 시장도 진출한다. 거기에 이제 기존 TC 본드 수요도 증가세가 이루어진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앞으로 메모리 쪽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파운드리 쪽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약에 TSMC 쪽에 진출한다 그러면 매출 1조에서 특히 내후년도 때는 2조 전망까지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꿈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분명히 아직까지도 재료가 이슈가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HBM 시장 자체, 시장 규모 자체가 초기 단계예요. 왜냐하면 HBM이 이제까지 데이터 센터 증설에서만 AI 가속에 쓰였다고 하면 이제는 모바일용 HBM, 저용량 HBM, 거기에다가 SK하이닉스가 요즘에 차량용 HBM 시장도 진출한다 얘기 나오죠.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거든요. 신규 시장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이 최대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꼭대기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 저점 부근이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역시 지금은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간밤에 나스닥도 이제 급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한미반도체도 지난주 좀 저점을 형성한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어버브 반도체를 들 수 있는데요. 723 부근이 최근 들어 여기서 돌파, 그리고 여기서 지지, 바닥권이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700선 부근 다시 바닥권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바닥권 나왔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최근 들어 MCU 시장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신규 시장에 진출하죠. AI MCU 시장에 진출한다. AI MCU는 온 디바이스 AI, 온 센서 AI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근데 세계 1위가 되겠다고 했죠. MCU 이제 시장 규모가 30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조 원에서 시장 규모, 거기서 10%만 잡아도 3조 원이거든요. 전 세계 1위가 된다고 하면 10% 정도 선점을 점유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매출이 안 나올까요? 1조가? 아닌 말로 3%만 돼도 전 세계 시장 3%만 돼도 매출이 1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시장이 열렸는데 올해부터 삼성전자의 MCU 3천만 개 공급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은 되는데 13,5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50억 들어왔죠. 최근 들어 기관 쪽에서 15,400원대에서 100억 교환사채 발행 투자가 들어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교환사채 발행 투자 들어온 기업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들 수가 있어요. 작년도에 11만 원대에서 교환사채 발행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 단가가 8만 원대예요. 현재가가 그때 당시 8만 원대 있다가 11만 원대에서 기관들이 10%, 20%, 30% 가까이 더 비싼 돈을 주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이자율을 1% 받고 결국에는 20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갔죠. 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 나노텍도 17,000원대에서 교환사채 발행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갔죠? 예. 그리고 나서 34,000원대까지 갔죠. 예. 그리고 FSD 같은 경우도 2만 원대에서 교환사채 발행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만 원대까지 가는 기업물도 있죠. 지금 어부반도체도 15,000원대에서 들어왔다는 건 거기에서 한 100% 정도의 갭을 잡으면 3만 원이고요. 50% 정도의 갭을 잡은다고 하면 2만 한 2,000원대에서 2만 원대 한 초중반대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부반도체 이 종목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오고 자사주 매입 콜라보 같이 들어왔다. 이제 723 이 부분이 바닥권에 이제 근접하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계 지금 최초로 삼성전자랑 AI MCU를 모든 가전제품에 지금 리모컨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이번에 8월 달에 선언한 기업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실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리모컨으로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도 줄였다, 올렸다 하는데 이제 앞으로 에어컨, 리모컨이 필요 없이 음성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실생활 속에서 많이 겪을 지금 앞으로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 테크놀로지가 들 수 있는데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옵니다. 네. 항상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가 중요해요. 네. 주가가 바닥권이다라고 인식해 볼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랑 위치가 똑같죠. 근데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작년도에 3나노 칩을 수주를 했거든요. 거기에 2나노까지도 칩을 수주한다.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최초로 삼성전자가 3D 패키징 기술을 2분기 때 출시했어요. 2분기 때. 그런데 삼성전자 3D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년 뒤에 매출 1조에 도전하겠다라고 대표이사가 선언했죠. 예. 그런데 그 얘기가 저는 허언이 또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업이 바닥에서 삼성전자랑 3D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에요. 근데 700인선 부근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하반기 AI 고객사랑 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TSMC를 버리고 왔어요. 삼성전자에 오면 1조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TSMC에서 있으면 해봤자 3천억, 4천억, 5천억밖에 안 나올 것 같다. 왜 TSMC는 대만 기업이고 AD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잘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애국자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꾸준해요. 이 임원들이 위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없어요. 꾸준하게 바닥에서 매수만 하고 자사주 매입만 하지 간혹가다 급등했다라고 해서 임원들이 매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예전에 자사주를 대규모 매도했던 뭐 꼭대기에서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AD 테크놀로지는 DSP 기업 이 파운드리 쪽이랑 팹리스 가교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후공정까지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키징 테스트.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출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후공정이다. 이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키징과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이 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년도 HBM4 시장이 열리는 내년도가 이 2나노가 들어가는 내년도가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핵심적인 재료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전화 상담 와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그 LG 이노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만 7천 원 선에서 샀는데, 네. 그, 비중은 보유 한 비중은 20% 어떻게 정도, 되세요? 한 20% 정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보유 중이시고 매수 단가 25만 7천 원에 보유 비중 20%. 네,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했는데, 네. 밑으로 쭉 빠졌다가, 요즘 좀 올라오네요. 올라왔어요. 네, 언제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전고점 그 상당 거의 가까이 와서, 네, 이게 알겠습니다. 조금 좀 눌렸다고 할지 아니면은 이게 바로 또 의외로 올라갈지 지금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서 네, 그럴 것 같으시네요.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수익권에 계신 거 일단은 축하드리겠고 어떻게 예. 대응을 해야 될지 예. 또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아닌데 애플 쇠주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 쇠주라서 애플이 요즘에 이제 이 부품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주문을 10%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애플 같은 경우 AR 스마트폰에 앞으로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제 출시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대감도 분명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LG노텍은 3D 센싱 모듈의 전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도 이제 성장을 할 예정인데 그쪽 시장도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25만 7천 원대 여기가 지금 이제 매수 단가라고 하셨는데 700일 좀 돌파가 이루어지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시면 돼요. 이제 700일 돌파는 본격 상승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 예전에는 한번 돌파했다 내려왔는데 뭐 지수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20개월 이평선은 이제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막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이제 빨갛게 50 이상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에너텍 같은 경우는 중장기는 이제 MACD 빨갛게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거든요. 애플이 그러면 스마트폰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LG에너텍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 위치에서 다시 꺾일까라는 좀 의문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LG노텍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도 확대하고 있고 전 세계 시장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AI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의 좀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주 관점에서 보유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지지권 24만 원대 보시면서 추가 30만 원대 돌파도 한번 초점 맞춰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시청자님 그래도 24만 원 들고 가는 지지 게 여부 하지 잘 말고. 보세요. 예, 일단 지금은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권에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수고 많으십니다. 찐팬이에요 라고까지 남겨주셨네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는 18,500원, 비중은 20%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종가를 보니까 어제 장중에도 시청자님의 매수가 거의 터치할 뻔했던 것 같아요. 위원님한테 목표가 단기, 중기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예,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제가 원전주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합병 이슈도 지금 두산그룹은 좀 있었지만 이게 실적이 단기간에 좀 나올 만한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 풍력 쪽에 또 실적이 얼마만큼 빠르게 잡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아직 추세는 살아있어요. 뭐 60개월 이평선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뭐 기조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시간이 걸릴 만한 업종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지권과 좀 저항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5,000원대 여기가 지지권으로 보여지고요. 단기는 17,000원대 여기를 지지권으로 보시고 일단 저항권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 시험됐던 고점이죠. 25,000원대가 저항권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5,000원 부근이 저항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쯤에서 이제 수익 실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되게 밝으시네요. 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컨택.
컨택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그게 14,200원인데 네. 20%인데 너무너무 지금 많이 떨어져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담 좀 부탁드려요. 정말 지금 종가 보니까 9,000원대네요. 질문, 예, 예. 네,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14,000원대인데 고민이 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지 네, 여쭤볼게요. 네.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안녕하세요. 수고 예. 많습니다. 컨택을 혹시 왜 사셨을까요? 예. 제가 살 때는 예. 이렇게 차트도 좋고 예. 그랬는데 그 사고는 조금 늘리면 설마 이제 외입회 유성하고 합병도 하고 예. 그래 좀 그래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자꾸 그 떨어져서 그만 어떻게 손을 못 댔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 컨택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주는 아니에요. 근데 예. 우주항공도 관련주더라고요. 예. 예예. 근데 실적이 대규모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아직 신규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 항상 느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신규 상장되고 나서는 항상 반토막 나고 나서 그때에서 좀 거래량이 늘어날 때 봐야 되는데 컨택은 대량 거래가 위에서 한번 형성이 되고 그리고 반토막이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지금 더 미끄러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밑에서 터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이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보고 그런데 그 기업이 아직 실적이 대규모 적자나는 기업이 그러니까 뭔가 신규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급증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실적이 뭐 대규모 적자예요. 거기다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뭔가 대량 거래가 시연이 없어요. 그냥 예. 그런 상태에서 그냥 줄줄줄줄 흘러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반등권만 좀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지금 어디가 바닥이다 이런 거를 지금 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도 미래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앞으로 좀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당장 뭐 실적이 나올 만한 그런 기업들은 방산 관련 회사들 말고는 없거든요. 대부분. 미사일을 만든다든지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국내 좀 대기업들. 예. 그래서 지금 이 컨택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부근이 지지권이 일단 8,500원대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깨지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중장기 저항권은 14,000원대. 그러니까 최대한 좀 본전 부근 올 때는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그냥 날아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뭐 실적이 좋다든지 지금 바닥에서 뭔가 최대주가 대량 매집했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권, 중장기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여기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매도를 좀 참아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매도 시점은 솔직히 늦었잖아요. 이제 추격 매도라는 예, 예. 거잖아요. 장이 예. 완전히 꼬꾸라지면 지금 여기서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갖고 있어야 된다 완전히 뭐 정답은 없어요. 이 기업이 뭐 저평가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 전략 쪽으로 가다가 최대한 좀 반등의 기회를 노려보면서 매도 기회를 포착하시는 게 앞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자님 지금 매도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시다가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하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위원님의 그동안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8월 12일 우리가 18,000원대에 매수를 해서 현재는 2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네요. 네, 이 AD 테크놀로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721선 부근 여기 돌파가 중요하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721선 지금 돌파가 임박돼 있어요.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게 임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선 아래 주식은 700선 아래가 주가가 바닥인데 항상 그 부분을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720선 아래에서 보면 이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나서 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거의 죽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는 이 3D 패키징 기술을 지금 공동 개발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3D 패키징 삼성이 웬만해서는 공동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 기업이 좀 신뢰성이 있는 기업이 거기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도 그렇지만 직원들을 내년도에 1,200명 가까이 늘리겠다.
이게 또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720선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지금은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반등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소스 중에 제일 맛있는 소스, 바로 그린리 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면 다 맛있는 거죠. 이 종목은 지난주 월요일에 매수를 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고점을 더 높이고 쉬어갔는데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한 기업, 세계 최초의 기술을 확보한 기업. 이 반도체만 재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초전도 선재라고 해서 앞으로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선재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개발을 했거든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런데 기관들이 33,000원대에서 200억 투자가 들어와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십자선 형태 이제 전환 신호가 나와요. 이전 저점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18,600원대가 단기 지지권인데 뭐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돼요. 5주선 눌림목이거든요. 주식은 항상 눌러줄 때 보는 거죠. 아직 늦지 않은 거죠. 5주선 회복 안착 바닥 시연한 이후에 거래가 없잖아요. 이번 주 AI 반도체 기업들 좀 밀리면서 거래 없이 그냥 눌러준 것 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주봉상 이제 20주선을 돌파하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랑 메모리를 다 볼 수도 있고 TSMC 쪽도 지금 하반기부터 영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TSMC까지도 부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10나노 이하의 초고물티 코팅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압도적으로 경쟁자가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세 기다려 볼게요. 네, 다음은 SG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7월 22일에 매수를 하고 8거래일 만에 상한가도 나오면서 무려 93%대 시세를 냈고요. 또 지금 수익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계속 사들이고 있네요, 위원님. 예, SG 같은 경우는 제가 끝까지 그냥 볼 거예요. 이 SG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세가 10억 들어왔잖아요. 자사주 매입 또 50억 들어왔잖아요.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니까 출렁출렁 거리는 것 뿐인 것 같거든요. 신주 인수권 행사 물량을 소화하면서 최대 주주 물량 수급 이탈은 없잖아요. 임원들 수급 이탈도 없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2,500원대는 잘 안 깨요. 최대 저점이 2,400원대였는데 거의 한 2,400원대를 안 깨거든요.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등락만 이루어질 뿐이지. 그런데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인도랑 인도네시아 재료도 있거든요.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2,5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끝까지 추가 반등을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이득 실현했다가 밑에서 다시 꼭 버리는 게 아니고 재매수계를 노려봐야죠. 앞으로 인도네시아 재료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2,500원 지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윈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6월 10일에 매수를 하고 꾸준히 오르면서 매수가 대비 2배가 넘어갔습니다. 상승률 무려 103.4% 기록을 했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또 포착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왜 윈팩이 제가 6월 10일 날 설명드렸네요. 벌써 한 103.4%까지 상승세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정상적인 조정을 거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윈팩 같은 경우도 항상 제가 장이 어려울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팩트만 보자. 예. 이 팩트의 윈팩의 팩트는 2개월 동안 최대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이번 달 이제 거래 없이 이제 눌림목 조정이 나오는데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 장내 매수가 다 들어왔고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이제까지 700억 늘려놨다. 설비 투자를 벌써 이 고사양 테스트 장비를 올해부터 대규모로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 이제 도입을 하고 이제 양산을 하겠다. 근데 LPDDR5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하겠다. 제주 반도체 물량을 확보했다. 거기에 이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용인 지역 쪽에 토지를 확보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 어버브 반도체의 MCU랑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밸류체인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 팩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 눌림목 조정 줄 때, 5개월 평선 눌러줄 때
그럴 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 이제 다음 달 노려보면서 이번 달 눌러줄 때가 저가 매수권으로 아직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MACD가 바닥권에서 이제 돌고 있고요. 투자심리 과열권이 아닌 만큼 중장기 바닥권에 있다라는 관점은 항상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눌림목 매수 전략 유효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네, 이제 새로운 종목 알아봐야 됩니다. 채팅창 보니까 연구소 키다리님이 9월도 정반도님의 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예. 남겨주셨어요. 예. 정말 기대가 되는 새로운 포착주 우리가 9월 기대하면서 5종목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투자분들 지금 이제 관심이 이제 많아져야 돼요. 예. 특히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보다도 버금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이상을 뛰어넘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 스마트폰 이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꿨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인터넷 이걸로 인해서 스마트폰도 나왔다는 측면은 좀 분명히 있고 그러면 AI로 앞으로 모든 걸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젠스랑 CEO도 마찬가지고 빌 게이츠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손정희 씨. 그만큼 반도체 하면 한미 반도체죠. 이 한미 반도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TSMC 쪽에 신규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9월 3일 날 이제 기업 설명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지난주까지 자사주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9억 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거기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한미 반도체도 빼놓지 않고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죠. 매출 1조 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오늘의 새로운 포착주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이 폴라리스 AR이라는 기업을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애플 수혜주예요. 예. 애플 맥 OS에 이 AI 오피스를 공급한다. 모회사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그런데 이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예전에 리노스였죠. 인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엮이면서도 자회사. 예. 일단 폴라리스 쉐어테크 같은 경우는 관계사죠. 거기 엔비디아 또 고객사로 또 선정이 된 만큼 역시 이 폴라리스 AI는 AI 관련주가 움직일 때 굉장히 상한가도 잘 치기도 하고 강력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2월 16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폴라리스 AI. 그만큼 폴라리스 AI도 아직 끝났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최대주가 원래 3,000원대에서 인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그랬잖아요. 1,500원대, 최소한 3,000원대까지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4,0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다시 이제 좀 바닥권을 좀 지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상승 기조로 다시 이제 이평선 뚫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향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2월 달에 타점을 잡아주시고 큰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지난주부터 이 워트가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칠러 장비라는 게 액침 냉각에 가장 필요한 장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트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랑 핵심 장비를 공동 개발했어요. 안 쓸 수 있을까요? 예, 국내에서 유일한데. 예, 그런데 EUV 칠러 장비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를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THC 장비, 칠러 장비 두 가지를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텔러시 납품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지금 후공정 업체들이 H밴 라인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EUV 공정, H밴 공정에 전공정, 후공정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거든요. 팩트예요. 최대 주주가 약 60억에 가까운 대규모 지분을 친인척이나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 같습니다. 증여를 했다는 부분은 주가가 바닥일 때 증여를 많이 하거든요. 대규모 증여했다는 부분, 그 부분 앞으로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워트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액침 냉각 도입 수혜주라고 짚어주셨고 최대주주의 증여 이슈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네요.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종목 공개할 텐데 네 번째는 어떤 거예요? 예, 오픈 베이스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픈 베이스 하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회장님 매수, 자사주 매, 그리고 관계사 쪽에서도 20억 투자가 들어왔다. 10억, 20억, 30억 들어왔다. 2,400~500원대거든요. 그 라인대가 자사주 매입 단가도 2,500원, 회장님 매집, 이게 뭐 수년 전에 들어온 게 아니고 당장 8월 중순 전, 광복절 전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회장님이 광복절 이전에 10억을 잔뜩 아파트 한 채 값을 집어넣고 꼬꾸라질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잖아요. 그 전에 6월 달까지 자사주 매입을 30억 가까이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회장님이 드디어 나선 거거든요. 보안관제센터를 오픈하면서 이 종목은 뭐 지금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2,000원대 중반 이하는 저가 매수기에만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차트를 볼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크게 갈 종목 기대를 해볼게요. 2,000원 중반 이하 부근에서 매수 관점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5번째 종목 공개할 텐데 어떤 예. 걸까요? 이 기업은 제가 이미 평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미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SOS랩이죠. 이 기업을 제가 왜 신뢰하냐면 일단 기간이 8,500원대에서 시리즈 B 투자로 해서 신규 상장되기 전에 기관들이 한 10곳에 8,500원대에서 투자가 들어옵니다. 100억이 넘게 투자가 들어와요. 근데 현재까지 6,000원대 중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조만간 미국 완성차 기업과 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과 지금 이 양산 테스트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G90, 그리고 현대차의 로봇 쪽, 모바일용 로봇 쪽에 지금 양산 테스트를 벌써 2년 전부터 해서 개발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이 로봇과 자동차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데 세계 최초로 고정형 라이다를 지금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이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의 로봇과 자동차,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진출하지만 유럽 시장까지도 지금 몇몇 개 기업들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9월 달부터 기관들이 8,500원 투자 들어왔던 기관들이 9월 이후에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 물량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단가가 8,500원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2,000원 가까이 갭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단기 매물 소화하면서 가고 있는데 SOS랩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OS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주부터 5일선 회복하는 이 순간 8월 26일 날이거든요. 이때가 급소였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야금야금 올라와요. MACD가 이제 음전환 축소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5주선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봐도 아직 그렇게 관건이 아니네? 이제 막 바닥에서 좀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SOS랩 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도 이전 저점을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다음 주에도 점진적 상승 기조로 계속 좀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8,500원대 최소 이상까지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저녁 방송에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대신 진행을 갔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에만 무려 26%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흐름도 기대를 해볼게요. 마지막 종목 SOS랩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9시에는 위원님의 무방도 이어집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죠. 바닥을 찾는 겁니다. 예. 최대 주주 회장, 대표이사 매수. 제가 여기서 거의 신뢰성이 많이 있거든요. 바닥에서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막 올라간 상태에서 추격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 있으면 좀 추격을 해도 나쁘진 않아요. 왜? 바닥에서 기다릴 수 있고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식은 수급과 차트와 앞으로 전망이 좋아야 돼요. 전 세계 최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주목하시게 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9월 달입니다. 8월 뒤로 하고 9월 달에 정말 수익 내고 싶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꼭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점인데요.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두면 수익밖에 볼 게 없다고 하네요.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 아니면 MTN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간은 9시에 시작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과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